제가 일단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오늘은 매일매일 있는 코너 뒤에 있는 사진 설명하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어떤 분께서 사진을 딱 보자마자 금방 알더라고요, 어딘지. 금방 딱 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까 그 어떤 분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분이 아시더라고요, 금방. 한번 전체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양수리입니다. 양수리. 두물머리라고 하죠. 두물머리. 시각은 새벽인 것 같습니다. 아침, 막 동틀 무렵인 것 같아요. 저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저 다리 위에 차들이 없는 걸로 봤을 때 저녁 때 석양 무렵이라면 저기 차들이 엄청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차가 없어요. 새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침 동틀 무렵의 양수리. 네. 동틀 무렵의 양수리다. 두물머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름이 왜 두물머리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 양수리잖아요. 양수리. 양, 둘, 수, 머리 숫자. 두물머리. 리는 이제 마을 리죠. 두물머리.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양수리다. 이제 그래 있는데 왜 또 두물머리냐면요, 물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요. 물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저기에서 만나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북한강과 남한강 이야기를 하려고 양수리 두물머리의 사진을 제가 뒤에다 띄워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러면 무슨 연유로 그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일단 그것에 앞서서 여러분들 오늘 그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 대표의 어떤 그런 열린민주당을 약간 좀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발언을 보시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이거 밀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을 참칭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워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화가 났었을 텐데 일단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고 하는 수필이자 자서전 같은 그런 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운명에 대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소회가 들어있는 그런 책이고, 2011년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서거하시고 한 2년쯤 후에 거의 칩거 상태에 들어가 계시던 그 문재인, 그 당시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그 이해찬 대표가 권유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책이라도 좀 한 권 쓰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해요. 이해찬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데는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정치권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깔려 있었죠. 깔려 있어가지고 이해찬 대표가 계속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책을 좀 써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저 문재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저 책은 지금 저 표지는 초판 표지예요. 초판. 2011년도에 처음 나왔던 초판 표지이고, 저것과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는 그게 이제 한정판이 있습니다. 특별판.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난 이후에 한정판으로 나온 한정판이 있는데,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저 초판 버전을 좋아해요. 저쪽에 더 정이 많이 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시면서 딱 사진이 깨끗하게 찍힌 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저는 저 표지가, 저 초판이 더 마음에 듭니다. 사실 저 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대통령은 유서에서 운명이라 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야말로 운명이다. 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 못하게 됐다. 즉,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운명 안에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즉, 자신의 어떤 그 정치권 진출에 대한 의지를 저 책에서 우리가 사실은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 책이 나온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들 앞에 나타났죠. 그 얘기 뭐냐?
이해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권으로 끌어내는데 1등 공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저 위에 띄워놓은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저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8페이지에 보면은 저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사진이 좀 흐릿하게 나왔는데, 이 땅의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결국은 강물이 되어 다시 만나고 역사의 큰 물줄기로 함께 흘렀으면 좋겠다. 강물은 좌로 부딪히기도 하고 우로 굽이치기도 하지만 결국 바다로 간다. 장강 후량 추 전량, 장강 후량 추 전량이라고 했던가. 그러면서 장강의 뒷물결이 노무현과 참여정부라는 앞물결을 도도히 밀어내야 한다. 역사의 유장한 물줄기, 그것은 순리다. 부족한 이 기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라는 문구입니다. 저는 저 문구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연의 순리이고,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운명이다. 라는 어떤 그런, 함축된 표현인데요. 특히 저 중에서 장강 후랑 추 전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뭐냐면,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저 밀어낸다는 뜻에서 추라는 저 단어가, 그 재촉하다 할 때 그 촉으로 바뀌기도 해요.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장강 후랑 촉전랑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추라고 하는 밀어낸다라는 밀어낼 추인데, 요즘에는 밀어낼 추지만 저 글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저게 원래 그 명나라 때 화가의 어떤 그림에 써있는 문구인데, 그 당시에는 그 밀어내다가 재촉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같은 얘기입니다. 즉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재촉한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지금 조그만 사진 있죠? 조그만 사진. 여기 보시면 조그만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이 섬의 조그만 요 섬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흐르는 것이 이게 남한강입니다. 원래 색깔이 다르지 않아요. 같은 색깔인데 구분하려고 색깔을 이렇게 칠해놓은 겁니다. 남한강 이쪽에서 흘러내려오고요. 이렇게 흘러내려가고요. 북한강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쪽이 북한강이고요. 이쪽이 남한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어디서 만나느냐? 바로 여기서 딱 만나죠. 요 지금 카메라에 찍힌 데 있죠. 여기서 딱 요쪽이 남한강, 요쪽이 북한강, 요 가운데 부분이 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머나먼 길을 달려와서 딱 만나는 데 여기입니다. 딱 만나는 데가. 여기가 딱 만나는 지점이에요. 딱 만나서 너 북한강? 너 남한강? 반가워. 그런 딱 그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여기 있는 섬 있죠? 요 섬이 요거예요. 요겁니다. 이거 자료 찾느라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여기 보시면 위에 사진 보이시죠? 여기 위에 사진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에 사진이 위에 사진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그 여의도 앞을 흐르는 한강물이에요. 여기 63빌딩 보이시죠? 저 뒤에 어디 국회의사당이 있겠네요. 한 요쯤 어디에. 63빌딩 앞을, 여의도 앞을 이렇게 흐르는 한강물입니다. 그게 아까 합해져 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흘러가요. 여기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얘가 그러면 어디서 오는 거냐? 이게 검룡소라는 검룡소예요. 이게 뭐냐면 그 남한강이 원래 본류라고 합니다. 한강은 이게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본류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지. 사람들이 그냥 정해놓은 겁니다. 그냥 왜 이렇게 정했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룡소라고 하는 샘입니다. 태백에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태백산맥 쪽에 있는 태백산맥 중에 강원도 태백에 있는 그 검룡소라고 하는 샘이에요. 사실은 이 전에 또 있어요. 샘이. 원래 그 최초의 샘은 그 고목나무 샘인가?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건데 그 지역에 있는 샘 중에 검룡소가 제일 커가지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지질학회에서 공식적으로 검룡소를 한강의 발원지로 봅니다. 왜 한강의 발원지, 북한강도 있고 남한강도 있는데 왜 한강의 발원지냐?
그 지질학회에서 남한강을 본류로 칩니다. 본류. 그리고 북한강은 그 지류로 쳐요. 지류. 북한강은 그냥 구분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분상으로. 본류가 두 개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북한강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정확히 말하면 금강산에서 옵니다. 금강산. 예, 지역이 어디냐면은 강원도 회양군 상북면 연대봉 근처 어디예요? 예, 근처 어디입니다. 강원도인데요. 이게 사실은 북한에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사진은 뭐냐면 상팔담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진은 제가 그 사진이 아까 말했던 연대봉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금강산에 있는 구룡폭포 상류에 있는 상팔담이라는 곳입니다. 8개의 이렇게 식으로 해서 조그만 연못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 이쁘죠? 이렇게 안개도 끼어 있고 선녀들이 뭐 목욕하고 올라갔다 뭐 그런 데라고 합니다. 예, 그런 데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긴 어디선가 예, 시작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어디선가 어디선가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어디선가 시작이 된 북한강과 그리고 남한강이 검룡소에서 시작한 검룡소 쪽에서 나온 물과 상팔담 쪽에서 나온 물이 쭉 흘러내려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에 와서 처음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군데서 시작을 하죠. 얘네들이 만나서 여기를 거쳐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예. 여기로 가죠. 예. 야, 이 사진 이뻐가지고 버리기 아까워서 다운을 받았는데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껴놨거든요. 예. 밤이네요. 여기는 이렇게 한강 다리 밑을 이렇게 유유히 흐릅니다. 저때쯤 도착하면요 다 섞였어요. 남한강 뭐 어디서 검룡소에서 나온 물이 됐던 아까 그 금강산에서 나온 물이 되었던 간에 이쯤 됐으면 다 합해졌습니다. 합해져가지고 다 섞였어요. 이제 저 안에서 더 이상 너 남한강물 너 북한강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우리 한강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저 물을 북한강물 남한강물 이렇게 구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칼로 물베개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예, 딱 맞는 말이죠. 저기서 지금 저거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건 그냥 한강물이 한강물. 예, 합해져가지고. 자, 그럼 다시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결국은 강물이 돼서 다시 만나고 역사의 큰 물질기로 함께 흘렀으면 좋겠다. 강물은 좌로 부딪히기도 하고 우리 굽이치기도 하지만 결국 바다로 간다. 예. 그리고 장강후랑 추전랑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기서 말하는 장강의 앞물결, 장강의 뒷물결은 어떤 인물교체에도 사실은 적용할 수가 있겠지만 새시대와 구시대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해요. 예. 어찌됐든 간에 아까처럼 그렇게 모여서 이미 한강을 흐르는 저 물들은 이제 더 이상 남한강물, 북한강물이라고 하는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구분이 없이 이제는 앞물결, 구시대를 밀어내는 새시대의 물로서 앞물결을 재촉을 하죠.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연의 섭리예요. 자연의 섭리예요. 그리고 저 글을 쓰게끔 한 사람이 누구냐? 이해찬 대표입니다. 저거 안 읽어봤겠습니까? 아마 100번을 읽으셨을걸요? 아마 이해찬 대표님. 이해찬 대표님 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예, 당선돼가지고 당에 돌아오신 전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 위치에서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치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니 1번부터 10번 사이에 다른 당에서 온 2명 빼고 8명이 어차피 민주당으로 갈 건데 이게 우리 후보다. 얘가 내 후보다. 이 사람들이 우리 민주당 후보다. 왜 그 말을 못합니까? 그 말을 안 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8명이 당선되면 어디 가겠어? 민주당 가지. 그럼 민주당 의원은 이미 8명 확보입니다. 확보. 11번부터 배수진을 찾다라는데 그 배수진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치는 겁니까? 열린민주당을 잡자고 지금 배수진을 11번부터 친 겁니까? 그렇게밖에 논리가 안 되잖아요. 1번부터 10번 사이에 있는 8명의 후보가 민주당으로 돌아갈 민주당 후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을 하십시오. 말 안 해도 사실 우리 다 알아요. 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위치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 위치에서는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알아들으면 돼요. 알아들으면 됩니다. 예. 아, 저에게 뭔 얘기구나. 1번부터 10번까지는 어차피 8명은 민주당 갈 건데 11번부터 쭉 세워놨는데
11번부터 쭉 세워놓은 후보들이 계속 반발을 하니까, 아니 왜 우리는 11번부터 섰냐. 어차피 1번부터 10번 사이에 8명은 민주당 갈 건데 우리를 차라리 저기다 세우지, 시민 후보도 왜 뽑았냐, 이 난리를 피니까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11번부터 민주당 후보를 세우겠다 말을 해놨지. 근데 비례 후보들은 반발을 하지. 할 수 있는 말이 그밖에 없죠. 할 수 있는 말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 위치에서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알아들으면 돼요. 뭔 얘기인지. 예. 우리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냥 그 얘기예요. 예. 무슨 말을 하든 우리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거역하겠다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1년도에 책에다가 써놔가지고 아직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해찬 대표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이렇다는데 이해찬 대표님 말을 안 듣죠, 우리는. 이해찬 대표님 미안해요. 예. 미안한데요, 그 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더 높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예. 더 높으신 분 얘기를 들어요, 우리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말을 들어야죠. 예. 이해찬 대표는 그 위치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바람이 있다면 절대 말하지 못하겠지만 이 후보가 내 후보다, 예, 왜 말을 못해, 예, 그거는 조금,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가지고 욕하기는, 우리 또 해찬이 형 또 짠하기도 하고, 예, 이제, 예, 우리가 너무 뭐라고 하면 이해찬 대표님 그 건강도 요즘 좀 걱정이고 하니까 뭐 뭐라 하지 맙시다. 뭐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죠, 뭐.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해석해주는 노단이가 있으니까, 예, 제 방송 이렇게 와서 들으시면 뭔 상황이구나, 왜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예, 뒷사진 설명하기, 예, 뒷사진 설명하기, 두물머리에 얽힌 사연. 이렇게,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